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예란이에요. 네, 어, 암 환자가 이야기하는 해모임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암 환자가 왜 해모임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이제 선항암 8번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도 방사선 치료는 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방암 진단 받기 전에 2008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제가 이제 암 전과 2범이 됐습니다. 네, 별 2개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2번의 암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왼쪽 가슴 전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하면 이제 가장 좀 여성으로서 가장 좀 이렇게 힘들고 마음에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아픔, 슬픔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여성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으로서 가슴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제 왼쪽 가슴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유방암 항암 치료를 하면 생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도 유방암 그 항암 치료를 하면은 생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난자를 추출해서 냉동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갱년기 폭풍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없어져 그리고 생리가 끊겨 그러니까 이제 여성성을 이제 다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우울증을 겪는 그런 유방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표준 치료가 끝난 다음에 갱년기가 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6, 7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 보이다가 그래도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바로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모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암 환자가 왜 해모임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암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4번 혹은 8번, 그리고 그 이상 뭐 15번, 30번까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8번을 했는데도 정말 죽을 만큼 정말 힘들었는데, 20번, 30번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움은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너무너무 안 됐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항암 치료를 하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부작용이 세포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독성 항암제이기 때문에 일단 암세포를 죽이고 또 암 사이즈를 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했던 몸이 이제 점점 이렇게 다운이 되고 컨디션도 다운되고 면역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많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응급실을 한 5번을 제가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5번 실려갔으면 정말 심하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항암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골수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뇌세포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관절, 근육을 또 망가뜨리기 때문에 관절통, 근육통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항암치료 끝날 때까지 뭐 6개월, 1년, 2년 동안 계속 구토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혈모 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 섭취도 안 되고 또 계속해서 미습거리면서 구토를 하고 오심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부 조직도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아토피가 없었던 분들이 아토피가 생기기도 하고 이상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비염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거의 몇십 년 동안 비염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그러면 콧물이 양쪽에서 주르르 흘러내려요. 그러면은 출근 준비하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30분 동안 사각 티슈 거의 한 통을 다 쓰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해서도 계속 코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고질적인 비염을 제가 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항암 치료 끝나고 나니까 어머 세상에 비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교수님, 제가 비염이 너무 수십 년 동안 비염이 있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비염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교수님이 원래 항암 치료하고 나면 없었던 게 생기고 또 있었던 게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항암이 얼마나 독하다는 건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에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을 해쳐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라고 말할까? 제초제를 뿌려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풀밭에다가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풀이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독성 항암제는 제초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혈모 세포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통증이 계속해서 유발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가진 것이,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망가진 것이 다시 재생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년 정도 걸린대요.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표준 치료가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예전에 했던 그런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다시 패턴을 다시 또 올라가요. 여러분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게요.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다 바꿔야 돼요. 식습관도 반드시 다 바꾸셔야 돼요. 예전의 체질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다 재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체질을 바꿔서 암 걸리기 이전의 체질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180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예전에 드셨던 그런 어떤 식사, 안 좋은 것들 막 그것을 또다시 계속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주사위는 나에게 던져진 거예요. 이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게 바로 면역 관리예요. 면역을 관리를 이제 해서 다시 정상적인 몸 상태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것을 이제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암 환자들이 재발하는 환자들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1년에서 2년 미만의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재발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면역 때문이에요.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이 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면역을 빨리 신속히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떨어진 면역을 어떻게 최단시간에 끌어올릴 것이냐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떨어진 면역을 빨리 정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굉장히 좋은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찾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암 환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안 드세요. 왜 안 드시냐고 물어보면요. 재발할까봐 안 드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끝까지 갔다 왔잖아요.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재발이라고 하는 거는 제발 용납하고 싶지 않거든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재발하면 이제 우리는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 말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재발 전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생각하시고 건강기능식품도 안 드셔요. 그러면서 밥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 그리고 신선한 채소 이것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채소만 먹고 밥만 먹는다고 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100% 흡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떨어진 면역을 정상 수치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서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면 암 환자들이 먹고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드셔도 돼요.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권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저와 같은 암 환자가 직접 먹고 체험했고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권하는 제품은요 드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약 15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생식까지 먹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항암 치료 중에도 제가 먹었고, 항암 치료 받기 전에, 암 걸리기 전부터도 제가 먹었고, 항암 치료 중에도 먹었고, 항암 치료 끝나고 수술 끝나고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루에 6개씩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모임을 제가 계속해서 하루에 6개씩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감기가 있다, 으실으실하다 싶으면 한 2개씩 더 먹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8개 먹고, 그냥 정상 보통 컨디션일 때는 하루에 6개씩 먹고 있거든요. 해모임이 왜 제가 선택해서 먹고 있느냐면, 면역력 증진으로 탁월하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해모임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연 재료를 섭취해야 되고, 또 집에서 쓰는 뭐 샴푸라든지 뭐 바디케어 제품이 모든 것들을 다 천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제품들을 다 천연 제품으로 바꾸고 또 먹고 있는데, 이 해모임의 원료가요, 천연 한방 재료예요. 그래서 천궁, 당귀, 백작약이 들어있는 천연 한방 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원료 자체들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항암 치료로 손상된 골수를 재생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백혈구, 면역세포를 정상으로 끌어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NK세포, 안 좋은 세포들을 살상시키는, 그죠? 세포 있잖아요. 그 NK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해모임이. 그리고 이 해모임은 우주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 이 해모임을 먹고 방사선 치료했더니 방사선의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모임은 믿고 드셔도 될 만큼 안정적인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 수술 전부터 해모임을 꾸준히 먹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염은 그렇게 달고 있었지만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항암 치료할 때에도 감기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끝나고 수술 끝나고 지금 이제 2년이 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 2포 먹고요. 점심에 2포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2포를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6포 정도는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많잖아요. 비싼 것도 많고, 또 수입 제품도 많고, 뭐 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권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뭘 먹어야 할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체질도 다르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보내주는 식품은 믿고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암 환자들이잖아요.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나쁜 거를 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모임은 꼭 믿고 드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모임 꼭 드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해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암 환자가 다 해모임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그런 주제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